아랑의 정조. 아랑. 아랑은 백제의 새학시이다. 아랑의 어여쁜 소문은 서울 북한 및 천호 장안에 자세히 퍼졌다. 아랑의 남편인 도미는 솜씨 있는 목수로 그의 이름이 백제 서울에 유명했었지만은 그보다도 어여쁜 아내 아랑을 가진 복성스러운 청년 도미로 이름이 더 높았다. 저 사람이 유명한 목수 도미야 할 때보다도 저 사람의 아내 아랑은 여간 어여쁜 것이 아니야. 왜 그 아내를 잘 두었다는 목수 도미란 사람 있지 않어? 바로 그 도미야. 듣는 데서나 아니 듣는 데서나 사람들은 이렇게 도미를 소개했다. 자기의 천직인 목수보다도 반드시 어여쁜 아내를 잘 두었다는 그것을 먼저 입시초에 올렸다. 자기의 재주가 인정되어 세상에 유명해졌다는 것보다도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것 때문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 세상에 인정되었다는 것은 장인으로서는 그다지 마음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 보통 사람의 심경일 것이지만은 도미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복이 없었다. 불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미는 오히려 빙긋 웃어 입이 슬그머니 벌어지고 말았다. 무척 사람이 좋은 때문도 되었지만은 나라에 제일 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는 행복스런 느낌이 도미의 가슴에 뻐근히 찼음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아랑은 무척 잘생긴 여자였다. 어여쁘다 해도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어여쁜 편만이 아니다. 맑은 눈매하며 빚어붙인 듯한 결곡하고도 구멍 드러나지 않은 폭 쌓인 아름다운 고운 코는 백제 여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수한 매력을 풍기는 미지만은 비둘기알을 오똑이 세워놓은 듯한 둥글갸름한 얼굴판에 숱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알맞은 눈썹과 빙긋이 웃을 때마다 반짝하고 드러나는 고르고 흰 이빨은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하얀 귓뿌리와 함께 홀로 아랑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너길게 할 매력이었다. 여기다가 아랑의 옷걸이는 더욱 좋았다. 외로 여민 저고리 위에 날아갈 듯한 어깨판하며 거둣거둣 주름 잡은 눈빛 같은 흰 치맛자락엔 여위지도 않고 살지지도 않은 건강하고 젊음을 풍기는 탄력 있는 살결이 도마뱀처럼 물결져 흘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서 아랑이 백제 서울에 제일 가는 미인이 될 수는 없었다. 아랑의 반듯한 이마전 아래 고르게 벌려진 눈썹과 호수같이 맑은 눈매 근처에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서리박 같은 사람이 감히 호락호락히 범하지 못할 맑고 맑은 기품이 떠돌았다. 여자란 흔히 아름다우면 음기를 풍기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절하게 어여쁘다면 도끼를 품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드러나고 어여쁘면서도 결곡하기는 가장 드문 일이다. 억지로 우리가 구해본다면 성스러운 관음보살의 얼굴에서나 저기 이 고결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랑을 한 번 본 사람은 백제 서울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 떠들었고 아랑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도 떠도는 소문만 듣고 도미의 아내 아랑은 나라의 첫손을 꼽을 미인이라 덩달아서 칭찬했다. 도미는 사실 행복스러웠다. 아내 아랑이 백제 서울 안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된다는 것도 사나이로 앉아서 즐거움의 하나지만은 사실 아랑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집안일도 잘 보살폈다.
도미가 솜씨 있는 몫으로 나날이 얘간다 쟤간다 하고 으리으리한 대궐 이륙하는 일이나 대갓댓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기에 비두로 뽑혀가는 동안은 아랑은 길쌈을 짠다 빨래한다 온종일 부지런히 집안일을 보살피는 데 분주했다. 이러하다가 해가 설핏해서 서산에 걸릴라 치면 또다시 부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저녁밥을 자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땅거미 질 무렵 도미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아랑이 혼자서 기다릴 생각을 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휘파람을 불면서 동구 앞으로 들어서면 아랑은 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면서 불이 나게 삽장문 밖까지 쫓아나가서 쌍긋 흰 이빨을 드러내 웃으면서 도미 어서 와요 하고 반갑게 도미의 팔뚝을 끌어안는다. 이럴라 치면 도미는 온종일 그립던 아랑이 반가워서 아랑 퍽 기다렸지? 하고 마주 아랑을 끼어앉으며 아랑의 그 맑은 눈을 정열이 타오르는 도미의 눈으로 쓰다듬어 위로해준다. 이럴 때마다 아랑의 길고 검은 속눈썹에는 반가움과 행복감에 넘치는 안개 같은 눈물이 촉촉히 서리곤 했다. 도미가 먼지를 털고 세수를 하고 일터옷을 벗어서 고운 옷과 바꾸어 입은 뒤에 밥상을 받고 앉을라 치면 아랑은 상머리맡에서 배추김치를 찢어주고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다시 데워다 준다. 밥 가지고 와. 우리 같이 먹어. 도미가 이렇게 말할라 치면 아랑은 새색시같이 부끄러워했다. 있다. 임자상 나거들랑. 저거 왜 밤낮 저 모양이야. 아랑이 밥 안 가지고 오면 나도 안 먹을 테야. 도미는 머슴애처럼 골을 내고 숟가락을 내던졌다. 흘기는 눈에는 담뿍이 정열을 싣고 아랑은 못 이겨 봉당에 내려가 숟갈 하나와 밥 한 사발을 들고 왔다. 오기는 왔으나 밥사발을 도미의 소반 위에는 올려놓지 않는다. 방바닥에 놓고 조심조심 숟가락을 옮긴다. 아무리 남편이 앞일지언정 행여 입안에 밥알이 보일까 하고 날마다 하루 한때 이때부터가 도미와 아랑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때였다. 도미, 오늘도 대궐일 했소? 그럼 대궐 지키가 그렇게 쉬운가? 오늘은 전각에 들보를 올렸지. 참, 제목 좋더라. 바로 유주목인데 천년은 묵었을 거야. 내 아람으로 내 아람은 되거든. 바로 아차산 꼭대기에서 벤 나무인데 소사람 얼러서 500명품이나 먹여서 끌어왔어. 나뭇결이 어떻게 좋은지 대패가 힘 안 들이고 잘 나가거든. 아무리 장인의 솜씨가 좋다 치더라도 제목이 나쁘면 신이 나질 않거든. 와, 천년 묵은 나무? 그 나무 구경 좀 했으면. 대걸 다 지어놓거든. 내 솜씨도 보일 겸 구경 한 번 시켜줄게 알아. 이런 어염찐 여자를 무함부로 들어가게 할 리가 있나. 도편수한테 말하면 우리 아랑이야 못 구경시켜. 그럼 꼭 임자가 지은 대궐 구경시켜 주어요, 도미? 염려 말어, 그까짓 거 아랑. 오늘은 무어 했어? 맞춰봐. 아랑이 싱긋 웃으며 도미를 쳐다본다. 글쎄, 오늘은 전부터 짰던 삼승무명을 끝마쳤을 게다. 아니야, 틀렸어. 명주를 시작했어. 설날 입을 도미의 저고리 바지를 한량으로. 명주! 명주 옷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아랑 덕에 명주 옷을 다 입는다. 참, 설날도 앞으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 도미는 사실 정말로 즐거웠다. 도미는 아내를 이끌어 쓰다듬었다. 우리가 혼인을 한 지도 벌써 이태째가 되지. 아랑은 방싯 웃음을 머금고 소리 없이 고개만 까딱거렸다. 그런데 아랑!
이제 어린애를 하나 낳아야지. 듣기 싫어요. 아랑은 부끄러워 도미의 무릎을 주먹으로 탁 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려 한다. 못나니? 뭐에 부끄러워? 누가 있나 배? 그런데 아랑 가만 있어. 내 얘기 한번 듣고 일어나. 도미는 아랑의 뿌리치는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파. 아랑은 털썩 다시 도미 앞에 주저앉는다. 이것 봐, 아랑. 나는 아무래도 아랑 때문에 큰일 났어. 목수 도미보다 아내 아랑을 잘 둔 도미로 이름이 더 낫단 말이야. 누구든지 나를 보기만 하면, 오, 그 백제에서 잘 나가는 미인 아랑의 남편 도미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내 얼굴을 뚫어지도록 보곤 하거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어깨 막 으쓱해지지. 그런데 이거 봐요. 어떻게 아랑이 잘생겼다는 소문이 백제서울에 자자한지 하루는 대궐서 전각들보 대패를 매기려니까 역사를 간육하는 대신이 지나가다가 대패질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네 이름이 도미냐? 하고 묻기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오호 저 백제에서 제일 가는 미인 아내를 두었다는 도미로구나 하고 한참 동안 내 곁에 서서 대패질하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참 대패질 잘한다. 너는 백제에서 제일 가는 팔자 좋은 사람이다. 하고 한참 칭찬을 하고 가겠지. 내 코가 막 세 발이나 더 솟았지 뭐야. 아이, 어쩜 부끄러워라. 아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푹 가리었다. 동이와 아랑의 깨가 쏟아질 듯한 재미있는 상임은 나날이 더 깊어갔다. 이와 정비례해서 옥수 도미의 아내 아랑이 아름답다는 소문도 날이 갈수록 백제서울에 더 자자했다. 도미는 행복스런 중에도 요사이 와서는 차츰차츰 형언에 말할 수 없는 한 조각 깊은 불안을 가슴속에 느끼게 됐다. 그것은 아랑의 아름답다는 소문이 너무나 지나치게 멀리 퍼지기 때문이다. 신라 사람의 입에도 올랐다. 고구려 사람의 입에도 올랐다. 도미는 오히려 조금씩 괴롭고 무서움을 느꼈다. 도미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마치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소문이 지나치게 자자하기 때문. 행여 모르는 사이에 구슬을 빼앗기고 도적 맞을까 하는 근심과 비슷하다. 도미는 전과 같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저녁밥을 물린 뒤에 아랑과 함께 뜰을 거닐었다. 달이 환하게 중천에 높이 솟았다. 가을이라 낙엽 구르는 소리조차 없었다. 기왓골에는 싸늘한 서리가 유리같이 깔리기 시작했다. 도미와 아랑은 손을 잡고 거닐다가 아랑, 춥지 않아? 하고 도미는 달빛 아래 아랑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니, 당신 곁이면. 당신 곁이면? 도미가 되받아 물었다. 언제든지 춥지 않아요. 이 순간 달빛 아래 해죽이 웃는 아랑의 얼굴은 정말 보배로운 구슬보다도 더 곱고 귀여웠다. 도미는 한 손으로 아랑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달빛 비치는 아랑의 웃는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도미는 이 고운 아내 아랑을 어떻게 주체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랑, 당신은 너무 이뻐. 도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뚝 떨어뜨렸다. 아랑은 남편 도미의 심경을 알 리가 없다. 잠깐 동안 말없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또다시 천천히 뜰을 거닐었다. 아랑, 당신은 더 호강하고 싶지 않아? 도미가 다시 말을 꺼낸다.
당신 곁이면 아랑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이것 봐. 이 목수 도미의 아내가 되기에는 당신이 너무 이쁘단 말이야.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재상의 아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갓집 맏며느리가 되든지 해야 할 감이란 말이야. 이 목수는 도미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도미, 벼랑간 그것은 다 무슨 소리요? 난 재상도 싫어. 장갓집 며느리도 소원이 아니야. 마음 편한 당신의 아내가 제일 좋아. 아랑의 얼굴엔 반듯한 기품이 서리었다. 이것 봐, 아랑. 난 겁이 나. 도미, 무엇이? 아랑이 너무 이뻐서 새도 좋은 재상이나 장갓집 아들에게 뺏길까 봐서. 말을 마친 도미의 고개는 기운 없이 수그러진다. 뺏기면 뺏겨지요? 걔 대주요? 아랑은 싸늘하게 노했다. 도미의 잡은 손을 뿌리친 채 마루를 향하고 올라선다. 달빛 속에 새춤이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는 부어내리는 서리밥보다도 더 차갑다.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이 어여쁘다는 소문은 이 나라 왕 게루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게루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사를 잘 베풀었다. 백성의 부세를 가볍게 하고 성과 연못을 잘 가꾸어 바깥 근심을 덜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특한 임금이면서도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병통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색을 좋아해서 어여쁜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뿐만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왕 자신은 조금도 이것을 뉘우치지 않았다.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하는 옛말은 게로에게 있어서는 여간 아름다운 방패막이거리가 아니다. 한 개의 말막음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게루는 자기 자신이 색을 좋아함으로써 한 사람의 훌륭한 영웅인 것 같은 착각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게루는 편전에서 신하와 더불어 정사일을 의논하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한가로운 어여무의 작은 일에 미쳤다. 게루가 색을 좋아하는지라 신하는 백제 서울미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이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에게 떨어졌다. 백제의 첫 손가락을 꼽을 미인은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일 깹니다. 하고 아뢰었다. 목수로 어떻게 백제의 제일 가는 미인을 얻었소? 게루는 기괴하게 생각했다. 그게 다 연분입죠. 연분? 아니야, 우연이지. 강한 성격을 가진 게루는 운명을 부정했다. 아, 내 후궁엔 그래. 아랑만한 미인이 없을까? 색을 좋아하는지라 게루는 한 번 아랑의 말을 듣고 좀처럼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다. 어찌 대왕 후궁에 아랑만한 미인이 없으리오까마는 그 세상에 이르기는 아랑은 신라에도 없고 고구려에도 짝을 구할 수 없는 미인이라 하옵니다. 게루의 마음은 바짝 움직였다. 한번 불러보게 하오. 우연한 이야기 한마디가 일이 컸는지라 신하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부르기시야 어려운 노릇이 아니오이다마는 아랑이 올지는 의심스럽소이다. 내가 부르는 마당에 일개 목수의 계집이 아니와? 게루의 성미는 부풀어 올랐다. 세상에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아랑의 고운 점은 관음보살의 고운 점과 같다옵니다. 고결하고 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보지 못한다옵니다. 관음보살? 계루의 호색하는 마음은 더욱 부채질 쳐진 셈이 되었다. 관음보살은 왕의 신하가 아닌가? 계루는 호기롭게 뱉었다. 잔말 말고 부르게 하오. 급한 사자가 도미의 집으로 띄워졌다. 단정히 벼루에 먹을 갈고 간지를 펼쳐 글을 썼다. 왕은 백성의 부모라 어찌 부르시는 명을 거역하오리까마는 사나이 몸이 아니었고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남편의 허락 없이는 까닭없이 왕명을 받을 수 없소이다. 아랑은 쓰기를 마친 다음 간지를 봉하여 공손히 사자에게 전했다. 사자를 보내고 초조하게 하의를 기다리고 있던 계루는 아랑의 정정당당한 구슬 같은 필적을 대하고 보니 보지 못한 아랑이 더욱 그립고 잊을 수 없었다. 호화로운 왕의 위력으로 여태껏 수많은 여자를 다뤄본 계루는 어디까지든 여자의 정조를 부인했다. 아랑, 관음보살같이 결국하고 아름답다는 도미에 처 아랑을 기어코 한번 소나기에 넣고 싶었다. 땅에 떨어진 뒤에 처음으로 계루는 고민의 맛을 느꼈다. 위력으로 군사를 풀어 연약한 여자 아랑 하나를 잡아들이기에는 계루의 채모가 너무 깎여진다고 밖에 배지 않는 때문에 백성들의 웃음을 사기도 쉽다. 어떻게 가만히 드러내놓지 않고 아랑을 손속에 넣을 것을 궁리했다. 정조. 여자의 정조란 다 닥쳐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루는 잘 아는 때문이다. 두어 시간 뒤에 목수 도미는 계루의 편전 아래 불려졌다. 예, 네가 목수 도미냐? 예, 소인이 목수 도미올시다. 도미는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도미는 대궐 짓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고 마음속으로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네 아내가 백제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지? 도미의 가슴은 아뿔싸 하고 선뜻 내려앉았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할 수 없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도미는 계루의 얼굴을 잠깐 치어다봤다. 범절이 있고 지조가 높다지? 도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멍하니 다시 힐끗 계루를 치어다본다. 여자 쳐놓고 지조가 있다는 계집을 내 여태 보지 못했다. 네 아내도 그러할 게다. 더욱이 예쁜 계집일수록. 말을 마치고 계루는 빙글빙글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마치 아랑의 정조를 비웃는 듯이 도미의 순되고 젊은 기운이 우쩍 일어났다. 옥보다도 더 깨끗한 아랑의 몸에 애매한 누명을 얻는 것이 분했다. 다른 여자는 모르겠소이다마는 소인의 계집은 죽을지언정 두 마음이 없을 게올시다. 도미의 머리에는 지난간 달 밝은 가을밤에 아랑과 같이 뜰을 거닐던 생각이 번갯불같이 휙 지나갔다. 그럼 내 시험해보랴? 계루는 여전히 능갈치게 소리 없는 웃음을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시험해 보십시오. 결연히 말을 마치고 도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미의 몸은 처음과 같이 떨리지도 않았다.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일단 거절하는 그러를 사사편에 돌려보냈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오히려 하회가 궁금했다. 어찌된 일인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남편 도미가 죄를 짓진 않았나? 만일 죄를 지었다면 법소가 따로 있으니 법소에 체근하고 다스릴 일이지 왕이 친히 부를 까닭은 조금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다. 남편이 하도 대궐일을 잘하니까 그이에게 상금을 내리고 나까지 대궐로 들어오라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어떻든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가며 어서 남편 도미가 돌아오기를 일각이 삼추처럼 고대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갈까마귀가 뒷산밖에 어지럽게 날았다. 귀는 울타리 밖으로만 쏠려진다. 행여나 남편 도미가 돌아오는 씩씩하고 기운찬 발소리가 들릴까 하고 가을 해가 서산을 넘는 토끼보다도 재빨랐다. 그러나 아랑의 남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은 하루보다도 길었다. 땅거미가 완전히 동굴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남편 도미의 돌아오는 휘파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도미와 밥상을 대하고 재미있게 술질을 할 때이다. 아랑은 배고픈 줄도 몰랐다. 유경을 꺼내놓고 심지에 불을 다렸다. 방 속에 환하게 불이 켜지니 벽에 비치는 아랑은 제 그림자의 남편 도미인가 하고 소스라쳐 놀라도 보았다. 1시경, 2시경,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달도 없는 깊은 가을 짙은 밤, 앙상한 나뭇가지에 울고 남은 싸늘한 바람이 가끔 쏴 하고 문풍지를 울렸다. 불똥을 퉁기던 유경엔 심지조차 타들어가서 불빛까지 희미했다. 아랑은 옥기괴를 뽑아 심지를 돋구었다. 잠시 불빛은 밝았으나 초조한 마음속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내 아랑은 방문을 열고 뜰로 내려가서 삽장문을 열고 여남은 걸음 떨어져 있는 이웃집 부전이를 찾았다. 부전이는 지난해 남편을 잃은 호러미이다. 아랑의 부르는 소리에 부전이는 들창문을 열고 자던 눈을 쓱쓱 비비며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좀 나와요. 저 도미가 여태 안 돌아왔어. 쓸쓸해 혼자 베길 수가 있어야지. 나하고 둘이 있어. 응? 부전이. 그게 웬일요? 밤이 꽤 으슥했는데. 지척을 분간치 못할 어둠 속에 하늘에는 별빛만이 총총했다. 아랑과 보전이가 막 아랑의 안방 속에 들어앉았을 때다. 동구밭에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하며 두서너 사람의 발소리가 버적버적 들렸다. 사람 소리가 나지? 아랑은 부전의 얼굴을 쳐다본다. 도미가 인제야 돌아오는 게지. 두 사람은 일시의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섰다. 울타리 밖에는 횃불이 환하게 비치고 삽장문이 스르르 열려섰다. 들어서는 사람은 도미가 아니오 금간에 홍포를 찬란히 입은 왕 계로였다. 뒤에는 두어 사람의 시종이 따랐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지고 부전이는 영문을 몰랐다. 횃불과 왕과 시종은 뜰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목수 도미의 집인가? 시종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랑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도미의 아내 아랑이 누군가? 재울씨다.
아랑은 손을 마주 잡고 공손히 허리를 구부렸다. 횃불이 더욱 가까이 비춰졌다. 불 아래 비치는 아랑의 고운 색깔은 과연 월궁의 항아가 아니면 그림에 보는 관음보살이었다. 이윽고 아랑을 건너다 보는 게루의 호화스러운 얼굴에는 소리 없는 만족의 미소가 물결쳐 흘렀다. 올라가자. 나는 이 나라의 왕 게루다. 처음으로 게루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아랑의 가슴은 더욱 설레었다. 그러나 왕을 안이 인도할 수는 없었다. 아랑은 모든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태연히 참으로 태연히 공손하게 왕을 방 속으로 인도하고는 누추한 천민의 집에 옷가를 멈추시니 황감하오 하고 문 밖에 고요히 서서 있다. 아랑아. 게루는 자리에 앉아 홀린 듯 아랑을 부른다. 아랑은 해사한 얼굴을 더욱이 단정히 가지고 허리를 굽혀 소리 없는 대답을 보낸다. 아까 낮에 너를 불러도 오지 않기에 내 남편의 허락을 받아 내가 온 길이다. 너는 오늘 밤부터 내 후궁이 돼야 한다. 내일 아침엔 일찍이 대궐로 데려갈 것이고 모든 일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아랑은 조금도 황급하지 않았다. 밝고 맑은 눈에는 광채가 반짝하고 빛났다. 잠시 동안 아랑은 새초미 서서 있다. 싫으냐? 싫으면 군사를 풀어 잡아갈 것이고 네가 후궁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날이면 호강이야 말할 거 있느냐. 백제 것이 모두 다 네 것이지. 오똑이 그림처럼 섰던 아랑은 깜짝하고 다시 눈동자를 굴리었다. 치맛자락이 가늘게 움직였다. 입에서는 가벼운 한숨조차 나는 듯했다. 정말이십니까? 아랑의 말소리가 비로소 떨어졌다. 그러나 아랑의 눈은 차마 게루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럼 내가 실없는 말을 할 리가 있느냐? 아랑의 목소리를 듣자 게루의 입은 빙글빙글 벌어진다. 시키는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횃불을 끄고 시종을 물리쳐 줍시오.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겠습니다. 횃불은 꺼지고 시종은 물러갔다. 삽장문이 소리 없이 닫혀졌다. 한 시각 뒤 칠보단장을 꾸민 아랑이 어서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게루가 앉은 방문 앞에서 유경의 불을 꺼주옵시오. 남편 있는 몸이라 부끄럽소이다. 옥방울을 굴리는 듯한 아랑의 목소리가 닫혀진 방문 밖에서 떨어졌다. 게루는 미칠 듯이 좋았다. 용포자락으로 유경불을 호리를 젓껐다. 이튿날 동이환에서 게루는 흐벅진 졸음에서 눈을 떠보니 자리 옆에 코를 골고 누운 것은 관음보살 같은 아랑이 아니라 개기름이 얼굴에 지르르 흐르는 부전이었다. 게루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다. 아랑을 찾으나 간 곳이 없다. 건넌 방은 덩그렇게 비었다. 화증이 열화같이 일어나는 게루는 모든 것이 목수 도미놈이 있는 탓이라 인정했다. 8분 이상의 도미를 씻애는 마음도 섞였으리라. 대궐로 돌아오는 길로 게루는 도미를 역사를 잘못했다고 죄주었다. 두 누나를 뽑고 광나루 강가로 끌어다가 배를 태워 내쫓았다. 앞을 못 보는 도미는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호곡해 울면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배에 실려 떠내려갔다.
한편으로 아랑은 부전이를 달래서 계루의 침실로 들여보낸 뒤에 집을 벗어나 독립집 처마 끝에서 밤을 지새우고 날이 환하기 전에 도미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대궐 도편수를 찾았다. 도미는 아직 대궐 안에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적이 가슴을 가라앉힌 지 반나절이 못 돼서 대궐에 들어갔던 도편수에게서는 아랑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별이 전해왔다. 도미의 두 누나를 뽑아 광나루 강물 위에 내쫓았다고. 그리고 아랑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도편수까지 벌을 당할 테니 속히 다른 데로 피신해달라는 부탁까지 있었다. 아랑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한시를 지체할 때가 아니었다. 앞뒤를 헤아려 보지 않고 눈물을 머금어 광나루 강가로 쫓아갔다. 젊은 여자, 더욱이 아랑같이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사람의 눈에 유표하게 띄기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랑은 강가에서 뱃사공 한 사람을 붙들고 도미의 소식을 다 캐어 묻기도 전에 미리 배치해 두었던 게르의 군사에게 붙잡혀 버렸다. 앙탈도 소용없었다. 뿌리치고 달아나자니 힘이 모자랐다. 아랑은 이내 대궐로 끌려갔다. 으리으리한 대궐 화려한 전각 안에 아랑은 게루를 다시 대하게 되었다. 네가 네 죄를 알겠니? 게루의 목소리는 위험스러웠다. 아랑은 똑바로 게루를 치어다봤다. 눈에는 잠시 살기가 떠돌았다. 남편 도미의 누나를 뽑은 생각을 하니 아무리 단단한 마음씨였만 다리 팔이 가늘게 부들부들 떨린다. 순간 아랑은 분한 생각을 물리쳤다. 이 먼저리에는 간신히 미소를 띄었다. 죽을 때라 잘못했사옵니다. 가늘게 떨리는 듯이 들렸다. 게루는 다시 아랑을 대하고 보니 지난밤에 속았던 분한 생각도 봄눈 쓸듯 쓰러졌다. 오히려 속았기 때문에 아랑이 더 귀여웠다. 네 남편은 대궐 역사를 잘못 거행했기 때문에 나라의 죄를 얻고 형벌을 당해서 바다 밖으로 내쫓겼다. 안못 보는 장님이 산다면 며칠을 살겠니? 아마 오래지 않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아랑아, 그래도 내 후궁이 되기 싫으냐? 인제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간밤에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감히 대왕을 속일지언정 받들어 보시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모양이 된 뒤에야 어찌 다시 대왕의 말씀을 거역하오리까. 소곤소곤 하소연하듯 대답하는 아랑은 방울방울 눈물까지 흘렸다. 게루의 넋은 아랑의 턱걸이에 그대로 녹아 사라질 듯하다. 물러가 있거라. 궁녀 한 사람에게 호위되어 기운 없이 초연히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에는 만가지 수심이 안개 끼듯 어리었다.